안녕하세요. 무척 더운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데는 시원하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찜통이라고 그러고 제가 있는 구미도 마찬가지로 많이 더웠어요. 어,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들 하시기 바라면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까 해요. 일단은 어제 마지막 이야기했던 게 마스터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스터키에 대해서 SO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가 재단과 운영사 공동보관, 두 번째가 제2의 공신력 있는 신뢰기관의 보관. 근데 운영사를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운영사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스스로 뭐 그런 권한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왜 자꾸 잡아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또라이라 가지고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것 같은데 기본 개념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잡아넣으니까 결국에는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운영사를 바꾼다는 사무총장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보팅 프로세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 근데 이것도 이 질문자가 정말 좀 그 기가 차는데 우리 쪽에는 보팅 프로세스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KOK 플레이에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SO라고 하는 작자들은 머리가 그렇게 나쁜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들이 해야 되는 그 보팅에 관한 관련된 내용은 오직 그냥 커뮤니티 풀에만 있어요.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투표하자. 그래서 뭐 50% 이상이 되면은 통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오라고 하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에 의한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커뮤니티 풀에만 아시다시피 맞잖아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커뮤니티 풀에만 다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팅 파워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DPOI 뭐 DPOS, CPOI 뭐 생 무슨 짓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는 어 사실은 그 커뮤니티 풀과 같은 이런 VC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아, 것 아닌가. 그냥 뭔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투자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지분 기준으로 할 건지 뭐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게 50% 이상이 되면은 뭐 그걸로 결정을 한다. 이런 의미의 뭔가를 어, 만들어 놔놓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이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여기에서 기본이 되고 마스터 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의뢰하고 관련이 있어요. 커뮤니티 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속에 천불이 나는 게 아니 지들이 해야 될 뭐 부분이 있고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네들조차도 이시라를 뜨니까 운영사조차도 운영사 용역사라고 하는 여기가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침범을 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냥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열이 막 쳐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재단이 KOK 생태계 토큰 발행 주체라서 그 힘이 막강합니다. 맞아요. 재단이 시작이 될 때 여기에 KOK 토큰이 어, 재단이 있는 상태에서 토큰 발행을 했겠지요. 50억 개. 그래서 토큰 발행 주체가 여기서는 재단이 맞고 그래서 그 힘이 막강해야 되고 토큰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한 부분 이거 자체 그 다음에 토큰 보상 정책 토큰의 운영 정책 모든 것들은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스터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조금 내려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가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통장에서 누구한테 이제 그 토큰을 맡겨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용하고 못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마스터키라는 거 가지고 마스터키가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스터키는 실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콜드 월렛이 있는 거기에 마스터키도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USB 외장형 USB를 가지고서 제 컴퓨터에 꽂으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사용을 하듯이 이 콜드 월렛 자체는 일단은 분리를 해서 온라인상에 있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키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 거냐? 마스터키가 아니고 콜드 월렛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스터키라는 거를 세 군데에서 뭐, 아니, 재단과 여기서도 말을 했는데, 재단과 운영사 공동 보관,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카피가 가능해요. 근데, 아니, 주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자도 아니고, 관리의 주체도 아니고,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운영사를 자꾸 잡아 놓느냐, 이거죠. 제일 맞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3의 공신력이 있는 신뢰 기관에 보관하는 게 맞지요. 어, 재단이 KOK 생태계 토큰 발행 주체라서 그 힘이 막강합니다. 또 우수한 운영사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운영사를 바꾼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운영사가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은 어떠한 업체에 전산 프로그램을 어, 개발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하드웨어까지 다 제공을 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면은 그 개발사 또는 용역사 그 전산 프로그램을 다 그 설치를 해주고 제공을 한 쪽에서 몇 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그런 계약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산을 뭐 직접 담당을 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심지어 거기에 그 어, 어떤 문제가 버기 나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설치를 해준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AS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뭐 그게 좀 양이 방대하고 관리를 스스로 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은 용역을 통해서 그
제공한 업체에다가 용역 개념으로 좀 더 줘서 어, 그러면 결국엔 돈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맡길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KOK 플레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뭐 어려운 문제냐. 기능 봤잖아요. 첫 번째 콘텐츠 제공, 쇼핑몰 뭐 그 제공.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상으로 그런 거고 여기에 콘텐츠 넣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그 계약이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 앱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운영사 할 수 있겠죠. 쇼핑몰에도 마찬가지. 어떠한 아이템의 제품을 여기다가 이 마켓에다가 올려놓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올려주는 거, 뭐 이런 역할. 그게 운영사가 할 거지. 아, 어쨌든 뭐 글 전체 그다음에 이 미팅을 한 내용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이게 그냥 뭐 도대체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건지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쓸데없이 상대를 너무 이렇게 뭐 그 과대평가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과하게 뭔가를 대우를 해줘서 그런지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내려가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온다고요. 어, 여기에 재단 운영사 SO가 각 역할이 있다. 사무총장에게서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자르득 싹둑 자를 수는 없는 일이다. 운영사가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하면 논의 대상이지만 마스터 키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거 그냥 적어 놓은 대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김 의장이 질문을 했어요. 다시 재단은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재단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재단은 코인을 발행한 주체도 아닌데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으십니까?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왜? 재단에서 벌써 KOK 토큰을 발행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일기 재단에서 일기 재단 이사장, 일기 1대 이사장, 2기로 넘길 적에 2기 이사장, 2대 이사장, 그 다음에 3기 이사장. 이러면은 그냥 이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현재의 재단은 코행을 발행한 주체도 아니고 이 KOK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의 관리적인 측면만 있는 거지 여기에 뭐 현재의 재단은 코인을 발행한 주체도 아닌데 이런 말 자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아니잖아요. 뭔데? 그냥 운영사잖아요. 재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단이라고 앞에도 뭐 그렇게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계속 뭐 재단으로서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재단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소유의 존재가 명확히 있어야 저희가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업체에서 여기가 뭔데 도대체? 재단, 갈로 해가지고 재단의 법률적 안전장치를 말함. 뭔또 중단지 같은 내용을 잡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제3기 재단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왜 운영사, 용역사의 그 대표가 왜 묻느냐는 거죠. 이사장이. 그것은 6월 말까지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제가 초대받은 분들에게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 초대한 작자들이 도대체 어떤 작자들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용어 단어 중에 전주라는 말도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한무식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근데 그것들이 도대체 뭔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 그런 것들이 쥐 흔드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 블록체인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겠냐는 거죠. 이거 정말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 보고 수사기관에서 보면은 상식선에서 제발 좀 생각을 좀 해주십사. 이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들이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이 50억 개의 소유자입니까? 주인이에요? 그러면 저희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속이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블록체인 사업은 개인이 심지어 그 이더리움에 그 비탈릭 부텔린도 지 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싱가포르에 새로운 통지를 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안 했어요. 결국에 한 거 없어요. 실정법으로 볼 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3기 재단의 무게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3기 재단 이사장이라고 이미 공지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또 설령 예를 들어 3기 재단 이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를 정말 속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저는 3기 재단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가장 어, 책임지고서 월급 받고 했으면은 월급값만큼 해야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나는 사실 잘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투명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탈중앙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 기업만큼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해제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코인을, 이 KOK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태킹을 하고, 기여를 하고, 보상을 받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뛰어들겠어요? 이 작자들은 정말 저는 막, 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김 이장. 협상 과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영사가 도대체 뭔지, 뭐, 계단 위에 뭐,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재단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거를 왜 재단 이사장이 이런 작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희와 함께 했어야죠. 이 미팅의 주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기재단에서 상기재단으로 넘겨줘야 할 책임이 김 이장에게 있는 거예요. 공표를 해놓고 3기 재단에 진행을 해주지 않아서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냥 3기 재단을 넘겨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책임이 김 회장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런지 좀 뒤에 가면 여기 있네. 김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3기 재단이 2기 재단에 계약 없이 구두로 얘기되어 3기 재단을 꾸렸고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다시 회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이거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되죠. 3기 재단으로 이전은 진행 중이었고 법률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분란에 대한 내용은 통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어, 3기 재단이 발족이 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4월이지요. 이사장 취임 날짜가 4월 12일인가 뭐 그랬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인수인계를 그 하루 이틀 만에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11월 25일에 미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은 어떠한 것도 파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잘 했는 거는 25개 콜드 월렛을 팔아 놓은 거 그거를 안 가지고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막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25개를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풀이나 아니면은 K 스테디움으로 옮겨 가버렸다. 그런데 이네들 생각으로 그냥 POS 정도, 뭐 DPOS 하면 더 낫겠죠. POS라고 하면은 어느 한 놈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정책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KOK 플레이는 없애고 넘기겠다. 그런데 여기에 또 되게 문제가 있죠. 그 25개, 기본으로 따지면 25개 플러스 커뮤니티 풀에 있는 거 7개까지 하면은 벌써 50%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옮기지 않겠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KOK 플레이에서 이 앱을 이 플랫폼을 활성화해서 정상화해서 우리의 KOK 가치를 만들겠다. 그 가치는 결국에는 거래소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말 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입장문이라는 거 이야기 해드렸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보고, 그, 20, 뭐, 제가 그, 사라진 KOK 플레이 2021년도 입출금 내역 하면서, 어, 이 동영상 하나 올라온 내용에, 거기에 그 사람이, 이거를 찍은 사람이, 어, 이 의장이 있던 회사의 합동에 찾아가가지고 직원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단톡방에 띄워놨으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사 가기 전에. 그때 거지. 거기 직원들이, 어, 그, 리셉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리셉션 데스크 쪽에서, 이 사람을 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자체를 모른대요. 직원 둘이가. 이거는 정말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금 제가 어제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처음에 김 이장이라는 사람이 CEO로 있다가 정무식이라는 대표이사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권머식이라고 여기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11월 중순에 한 번 바뀌었고 다음에 바뀐 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뭐 3월에서 5월 뭐 6월 그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아, 왜 바뀌었을까요?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맨날 단 1콩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단 1콩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신다면 미디움은 모든 것을 이, 이팅 이후에 그러니까 미팅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미팅 이후에 바로 마스터키를 넘기겠다. 는게 김 이장의 답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박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어, 해당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SO로 또 넘어에 SO가 재단 구성원이 모두 미국인이라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이 사실 케오케이가 한국 유전자를 가진 것은 맞다. 다만 케오케이가 지향하는 것은 글로벌이다. OK가 그냥 케오케이가 빠지면 돼요. 지향하는 것은 글로벌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국 냄새가 많이 난다. 글로벌 냄새가 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어드바이저 영입도 고려 중이다. 글로벌, 뭐 세계화,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글로벌이라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K 콘텐츠 여기에 KOK 플레이에서 지향하는 그 사업 아이템이 결국에는 K 콘텐츠 제공,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K 뭐 카스메틱부터 해가지고 K 굿즈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것도 바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글로벌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에 어떠한 상품이든 어떠한 콘텐츠든 넣을 수 있는 거지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에서 미국인이 많고 뭐 이딴 소리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글로벌한 인재라고 하는 내용을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선진국에 있는 사람, 선진국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 이게 글로벌 인재인가요? 여기에 뭐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사업을 그 성장시키고 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실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제작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빌려, 빌려가지고 우리가 제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정말 오지에도 지금 스마트폰이 그 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 그 한류 콘텐츠들을 보고 싶어 하면은 이걸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 무슨 놈의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고 글로벌이란 말을 이렇게 그냥 저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다. 그렇지 않는가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대 출신 뭐 저기 스탠포드, 캠브리지, 옥스포드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가 달라질 게 있냐는 거죠. 제대로 된 콘텐츠 넣고 그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가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가버넌스대로 최적의 가버넌스를 어, 만들어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그 정도 말고는 이런 말 자체가 여기에 나올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웃기잖아요. 디앱 하나 개발해 놔놓고 디앱에 그냥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 키아스크 뭐 콕톡 카카오톡 맨처럼 콕톡도 한다고 했는데 8개국은 뭐 그런 건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OTT 하나 한다는 거, 그 6부작인가 8부작, 10분짜리 그거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주고 본다고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투자했다고요? 와, 뱃소가 최 이사장님께 질문. 미디움은 운영사인가요? 재단인가요? 차라리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죠. 이사장이 3기 이사장으로 추대된 것은 처음에는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3월, 가로에 3월이라 적어놨네요. 초기 KOK 탄생할 때부터 관여되었던 모든 사람의 추대로 3기 이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모든 결정권자는 미디용 김판종 의장으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피를 토하듯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초기 기업이 탄생할 때부터 관여되었던 모든 사람의 추대로 이런 말이 나와요. KOK 플레이가 처음에 남경대학에서 개발이 되다가 말미에 한국으로 가져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뭐 어쨌든 이제 KOK 플레이를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 여기에서 사용될 기축통화 KOK 토큰을 발행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발행한 것 자체가 가치가 있냐? 전혀 없죠. 전혀 없다고요. 뭔가 인풋을 넣느냐? 없다고요. 전기료. 그러니까 그 앱을 사오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자기들도 초기 기여자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스탁 옵션과 같은 토큰의 일정 지분을 가졌겠지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요?
그들이 이렇게 어, 여기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사진 이런 개념이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는 POP 참여증명이라고 했지. 뭐 POS 지분증명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버넌스를 하나 만들어 놨나. 가버넌스를 만들 능력도 안 됐겠지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모든 결정의 결정권자는 미디움 김판용 의장으로 보이지 않는가란 게 이사장의 질문이었고 말이었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미디움이 재단이라는 것입니까? 재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이사장님 명확한 정의를 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재단이라고 한다면 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저는 이런 말장난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와, 열받아요. 여기가 이 김미장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 여기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개발사지. 여기 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어,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재단이에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데, 김 회장이 제가 마스터키를 올 초에 받았는데, 그럼 원래 제가 재단이 된 것입니까? 이사장, 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이기 재단이 누구입니까? 김 회장이 이사장님은 이기 CTO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이기는 미디움 CA라고 표현하심 해가지고 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1기 CTO셨습니다. 이 21년 4월에 들어온 저보고 재단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1기, 2기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전 1기 CTO였고 2기는 아닙니다. 1기 1대 황동섭, 1기 2대 강지원, 2기 재단의 인수는 저는 관여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1기 1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기 1대, 1기 2대, 2기 재단은 저희가 지금 모르지요. 그리고 제가 이 김이장이라는 사람하고 어, 통화를 했는 내용을 녹취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녹취를 하고 있는 것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또 그쪽에 앞에 다른 직원이 있는데 녹취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제가 물었어요. 이기재단 이사장이 당신 아니냐, 미디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김 이장, 그럼 이게 이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미디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그 백서의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CEO 이 사람, 그 다음에 박윤모식이 그
CTO인가 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 4명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음, 근데 여기에 뭐 다음에 보면은 이사장이 2기 이사장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3기 이사장으로 추대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디움으로 알고 김 이장이 미디움으로 알고 있었다면 결국 미디움입니다. 그럼 미디움으로 알고 계셨고 그럼 외부에 알려지기 싫어서 비밀로 했고 그럼 2기 미디움과 3기 재단의 계약은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장이 3기 재단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이장이 마스터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악성 기사와 댓글 등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기 1대 황동섭 취임, 1기 2대 강지현 취임, 2기 재단으로 미디움이 있었는데 그럼 이사장이 공석이었네요. 아니지요. 덱스상에 CU라고 우리가 보는 덱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CU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사장이라고 쓰나요? 영어로 CEO가 여기에서는 재단에서는 이사장이 CEO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사장 이렇게 써놔야지만이 그게 이사장인가요? 아, 저 뭐고 이사장이라고만 써야지 이사장인가요? 그럼 3기 1대 이사장님이 최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럼 구두로 약속했으니 3기 재단에 빨리 넘겨라고 이해하고 이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향후 거치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아, 나머지는 뭐 저기 무료 리플에 대한 뭐 100마일리지를 누가 했니 뭐 이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같지 않은 말들이라고 생략을 하고요. 어, 저는 이게 뭐 D and D 뭐 이런 느낌의 대화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체적인 이 KOK 플레이 뭐 재단과 관련되고 토큰과 관련되고 지금까지 이래 전체적으로 흘러온 거를 어, 외부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막 창피스러워요. 이 상황 자체가. 모두가 누구한테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열을 억수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지금 제가 이루고 있을 일이 아니죠. 누가 해야 되는, 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죠. 모든 일에 저는 음, 이렇게까지 온 이유는 딱 하나로 보는데 그게 어, 빅터와 이더의 문제다.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만든 그 원인 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할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내일은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일부를 플레이 포즈 해가면서 그 직원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직원들이 그거를 모른다. 그 사람을 모른다. 지금 여기서도 11월 20 며칠, 11월 25일, 12월 14일 계속 어떤 회사가 계속 그 언급이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거기 두 사람이 어, 답변을 하는 걸 보면은 아예 이 사람은 모른대요.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대요. 그 회사가. 아니, 젊은 것들이 도대체 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세상이 그렇게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도 이 나라 그냥 뭐 다 떠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무법 세계인데 정말 뭐 힘이나 기르어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완력으로 딱 꿰차고 나서 이거는 내 거야 하고 그냥 말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속이 천불이 나지만은 결국에는 뭐 법적으로 싸워야 될 거는 싸우고 음, 힘들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